34세 직장인, 월급의 일부만 S&P 500 ETF로 옮긴 1년 기록. 은퇴 얘기를 하면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60세? 65세? 아니면 더 늦게까지 일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친다. 지금처럼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회사 말고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허리를 세우고 서 있는 순간, 혹은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저축은 늘지만 체감은 없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은 들리는데 막상 크게 움직이기엔 겁이 난다. 그래서 나도 거창한 결심 대신 아주 작은 실험을 해봤다. 월급의 일부만 S&P 500 ETF로 옮겨보기. 1년 동안 은퇴를 준비한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조금씩 보내보자는 느낌이었다. 그 결과가 대단히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았다. 오늘은 그 1년 기록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한다. 왜 하필 S&P 500 ETF였냐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개별 주식은 무섭고 코인은 더 무섭고 부동산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러다 가장 단순한 선택지로 보였던 게 S&P 500 ETF였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 내가 종목을 고를 필요도 없고 회사 하나 망해도 전체가 흔들리진 않는 구조.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였다. 은퇴 준비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산 중 하나라는 점. 은퇴 준비는 결국 오래 버티는 게임이다. 대박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했다. 재미없는 대신 오래 갈 수 있는 방식. 월급의 일부만 옮겼다는 게 핵심.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은 건 아니다. 월급의 20% 정도. 이게 중요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면 떨어질 때 심장이 쿵하고 오를 때도 괜히 팔고 싶고 결국 멈춘다. 하지만 월급 일부만 옮기면 다르다. 어차피 이번 달에도 들어갈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다. 1년 동안 내가 한 건 딱 두 가지였다. 월급날 자동으로 ETF 매수, 계좌를 자주 안 보기. 이 두 가지만 지켰다. 1년 뒤 숫자보다 바뀐 건 마음이었다. 1년 동안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수익이 났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익률 자체는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달라졌다. 예전엔 월급이 전부였다. 지금은 월급 자산이라는 느낌이 생겼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도 나는 매달 회사 밖에서도 돈을 쌓고 있다. 이 생각이 은근히 큰 안정감을 준다. 은퇴 준비는 숫자보다 심리적 거리 줄이기가 먼저라는 걸 알게 됐다. 사례 1 31세 동료,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동료 한 명이 있었다. 31세. 늘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추천했다. 월급의 15%만 ETF로 자동 투자. 6개월 뒤 그 친구가 말했다. 금액은 작지만 미래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인다. 그 친구는 아직도 큰 돈을 벌진 않았다. 하지만 소비 습관이 바뀌었다. 쓸 돈과 미래의 돈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은퇴 준비의 첫 단계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체성 변화라는 걸 보여준 사례였다. 사례 2 37세 선배, 뒤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안정됨. 37세 선배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진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처음엔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었다. 그런데 시장이 바로 떨어졌다. 멘탈이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다. 한 번에 투자 월급 분할 투자. 1년 뒤 그 선배가 한 말이 기억난다. 이제 시장이 떨어져도 덜 불안해. 어차피 다음 달에도 살 거니까.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다. 사례 3 42세 지인. 이걸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42세 지인은 솔직했다.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지금 시작 안 하면 10년 뒤에 또 같은 말 할 거잖아. 그 지인은 늦게 시작했지만 투자 금액을 조금 더 크게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은퇴 준비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방향 유지 게임이야. 이 말이 꽤 오래 남았다. 1년 기록이 알려준 현실적인 결론. 이 실험을 통해 느낀 건 세 가지다. 첫째, 은퇴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다. 월급 일부만 옮겨도 시작은 된다. 중요한 건 금액보다 습관이다. 둘째, 시장 타이밍보다 인생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이 완벽한 시점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점은 항상 지금이다. 셋째, 은퇴 준비는 자유 준비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 위한 게 아니라 회사에 덜 매이기 위한 준비. 이 차이가 크다. 은퇴는 숫자보다 감각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있어야 은퇴 가능해? 라고 묻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언제부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나?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34세 직장인, 월급의 일부만 S&P 500 ETF로 옮긴 1년. 엄청난 성과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다. 나는 이제 월급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자산을 쌓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 감각이 은퇴 준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월급의 일부를 옮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덜 불안할 것이다. 1. 복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속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복리를 시간의 마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성의 마법에 가깝다. 경제학과 금융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장기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투자 기간에서 나온다. 미국 주식 시장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물가를 제외하고 연 67%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매년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해는 마이너스 20%, 어떤 해는 30%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다. 시장 수익률의 상당 부분은 극소수의 상승일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상위 10일의 상승을 놓치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보다 시장에서 오래 머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월급 일부를 자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이 머무는 능력을 강제로 만들어준다. 의지 대신 시스템, 감정 대신 반복, 은퇴 준비에 가장 필요한 구조다. 2. 인간의 뇌는 장기 투자를 못하게 설계돼 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가 나온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을 이익보다 약 2배 크게 느낀다. 이를 손실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이 10% 떨어지면 머리로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이미 불안해한다. 또 하나의 연구가 있다. 사람들은 계좌를 자주 확인할수록 투자 만족도가 낮아지고 장기 수익률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기 변동을 장기 위험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급 자동 투자 계좌 덜 보기. 이 조합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은퇴 준비는 결국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이다. 3. 분산 투자는 지루함의 과학이다. S&P 500 ETF가 특별히 혁신적인 상품이라서 은퇴 준비용으로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무 평범해서다.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S&P 500 같은 광범위한 지수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경제 전체 성장에 베팅하는 구조다. 기업 하나는 망할 수 있다. 산업 하나도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전쟁, 금융위기, 팬데믹, 기술 변화가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결국 성장했다. 물론 미래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적 데이터는 장기 분산 투자가 개별 종목 선택보다 성공 확률이 높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루한 전략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은퇴 준비는 재미있는 전략이 아니라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왜 월급 일부 방식이 합리적인가? 여기서 과학적 근거 하나가 더 나온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 즉 정기적 분할 투자다. 시장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횡보할 때도 산다. 이 방식의 장점은 평균 매입 단가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타이밍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한 번에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때도 많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이론적 존재가 아니다. 불안하면 멈추고,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늦게 들어간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수학적으로 최적 전략보다 실제 성과가 좋다는 결과가 많다. 월급 일부 투자 방식은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오래 유지되는 방식이다. 5. 은퇴 준비는 금액보다 확률을 올리는 일.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모아야 은퇴 가능해? 이 질문을 한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질문은 이거다. 나는 은퇴 가능 확률을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는가? 월급 일부를 ETF로 옮기는 행동은 당장 인생을 바꾸진 않는다. 하지만 은퇴 가능 확률을 매달 조금씩 올린다. 확률의 누적. 이게 핵심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미래 자산은 큰 한 번의 선택보다 작은 반복의 합으로 결정된다. 6. 다음 단계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들.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한다. 비중을 늘려야 하나? 다른 자산도 추가해야 하나?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 이때 중요한 건 수익률 욕심보다 지속 가능성 점검이다.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건 시장 상황보다 삶의 안정성과 연결돼 있다. 생활비, 비상금, 부채. 이 세 가지가 안정적일 때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통계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적다. 은퇴 준비는 속도를 높이는 게임이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게임이다. 7. 결국 남는 질문. 34세에 시작한 월급 일부 ETF 투자. 1년은 짧다. 5년도 짧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작은 습관이 꽤 큰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 나온다. 은퇴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월급 날마다 반복되는 행동이다. 대단한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 과학적으로도, 데이터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결국 이쪽이 오래 간다. 아마 다음 1년 기록은 수익률보다 이 질문에 가까워질 것 같다. 나는 이걸 10년째 계속하고 있는가?